비염 수술 진짜로 아프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후과 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도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 비염 수술이 과연 아프냐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코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통증 정도를 갖다 설명드린 내용은 몇 달 전에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건 저희 병원에서 비염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1번은 진짜로 아프냐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수술 당일날 오셔도 수술이 잘 될까요? 재발이 안 될까요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플까요에 대한 걱정이 1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발될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할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통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병원의 유튜브를 갖다가 저도 봤어요.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인데 저희보다 훨씬 이게 구독자나 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봤더니 그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비염 수술은 아픈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내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안 아픈데 왜 이비인후과 전문의마저 유튜브를 하면서 비염이 아프다고 얘기를 할까?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의사가 아프다고 하면요, 이거는 의사가 안 아프다 그래도 아픈 거거든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 진짜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봐요.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상 좀 풀고 해라. 왜 이렇게 인상 쓰고 하냐. 그래서 너무 진지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상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제가요, 저희 병원이 그래도 병원이 계속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가 왔지만 매년 솔직히 말해 이렇게 성장이 많이 되고 오히려 성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장 많은 거의 기본은 저희가 수술적인 성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지금 계속 크고 있고, 그리고 좀 이따 저희 수술센터도 확장하기로 계획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잘 된 이유는 수술 결과도 좋았지만 우선은 수술을 하는 과정이 안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픈 걸 너무 싫어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치과 가서 아픈 거 너무 싫어해요. 치과 선생님들 안 아프다고 하는데 너무 아파요, 저는. 특히나 치과는 여기 잇몸을 찌르는 마취를 할 때가 저는 너무 아프고, 심지어 치과에서는요, 어떤 치과는 마취를 안 하고 막 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는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치과는 저는 다음부터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도 이게 찌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실은 이게 무서운 게 너무 싫어서 무서운 영화도 잘 안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 오면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이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아픈 걸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인턴 때도 환자분들이 주사 찌르고 피 뽑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스로의 노하우를 막 터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이거 피를 뽑을까? 그래서 인턴 때도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러 인턴 선생님 있으면 되도록이면 저한테 뽑으려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안 아프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개업하자마자 처음부터 시도한 게 뭐냐면은 수면 마취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픈 거에 대한 이제 과정을 딱 보게 되면 아픈 거는요, 딱 그거예요. 마취할 때가 아파요. 이빨 치료할 때도요, 마취만 잘 되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마취할 때 그 찌르는 통증이 되게 기분이 나쁘죠. 여러 군데를 찌르니까. 코 비염 수술한다고 하면요, 적어도 30번에선 50번 정도의 주사를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마취가 이제 아플 수가 있고요. 마취가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아프냐? 마취만 잘 되면 수술이 아플 수가 없죠. 근데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코라는 부분이 얼굴에 있는 쪽들은 특히나 되게 예민해요. 건드리는 거에 대한 느낌이 다 있거든요. 이런 팔다리는 느낌이 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여기 맞추지 않으면 잘 못 맞히는 이유는 여긴 둔해요. 그런데도 아픈데 코나 피부나 귀나 이런 데는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다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냐면 여기를 수면으로 재워드려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병원들 여러분이 가서 보면요, 수면 마취 잘하는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면도 계속 해버릇해야 되고 이게 늘어야 되는데, 수면 마취라서 처음에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하는 버릇이 들게 돼요. 특히 대학병원은 여러분 수면 마취 안 해요. 무조건 행정관리상 전신 마취예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에서 길들여진 전공의가 전문의가 돼서도 전신 마취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면 마취를 잘 못 걸어요. 수면 마취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마취예요. 저희 병원은 늘상 하는 밥 먹듯이 하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까지 10년 전 동안 수천 명이 문제 없이 지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안 해본 선생님들은 수면 마취 자체가 굉장하게 힘든 게 뭐냐면 환자들이 움직여요. 잠꼬대. 찌르는데 그럼 안 움직이겠어요?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찌르는 걸 다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못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은 아프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마취 자체가 50번 찌르는 게 아프고요. 아무리 마취를 잘 하더라도 100% 진통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 주변에서 비염술 너무 아파, 그건 대부분 다 물어보시면 뭐예요? 수면 마취 아람병원이에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살짝만 해요. 앞에만. 왜? 수면 마취 길게 하면은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해요. 나머지는 깨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100% 완벽하게 이렇게 마취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라는 게 깊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저희는 제가 처음부터 워낙에 아픈 걸 싫어하고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원장님 아프네요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잡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깰 수 있다는 건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숨을 못 쉬거나 움직이면 깰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아예 기억 못 하실 거고요. 1명 정도는 잠깐 중간에 깼다는 거 기억하는데 그게 아플 때 깨지 않고 보통 자기도 모르게 숨 안 쉬었을 때 저희가 약을 잠깐 끊었을 때 깨기 때문에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고 안 아플 거면 이래야지 비염술은 안 아픕니다. 그냥 부은 마취로 하고선 안 아플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원장님 수면 마취하면 잠꼬대 할 것 같고, 저는 그냥 용감하니까 부은 마취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30분 할 건데 이거 3시간 한 느낌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마취를 잘해도요, 또 뭐가 있냐면 기구가 움직이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뇌랑 가까우면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아프고를 떠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데 왜 과연분만 하거나 척수술할 때 아래쪽 하반신만 마비하잖아요. 그런 거는 뇌랑 머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뇌 근처에서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데를 갖다 수술한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기구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이 있으면은 수술에 대한 공포심이 들게 돼요. 저희는 시작부터 끝까지 쫙 잡니다. 그러면은 마취하는 게 안 아프냐? 아까 움직이지 않냐?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것도 노하우가 테크닉이 쌓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마취 들어가냐면 처음에 마취할 때 코에다가 마취 솜을 넣어요. 솜을 넣으면 코가 좀 약간의 완벽한 마취 약간 마취되거든요. 저희는 거기다가 살짝씩 마취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다 마취하고 여기다 마취하고 이렇게 마취하면 아파요. 막 움직여요. 한번 잠중에서인데 여기에 마취해서 쭉 부풀려 놓고 그거에 바로 앞에다가 마취해요. 조금씩 전진해요. 그러면은 이 찌르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쿵쿵쿵 하면은 느낄 수 있는데 여기 계속 조금씩 들어가면 통증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취 자체도 의사에 따라서 안 아프게 하는 의사가 있고 아프게 하는 의사가 있고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다? 수면 마취만 잘 된다면, 그리고 마취 테크닉이 좋다면 여러분들의 통증은 솔직히 여기서는 안 느껴져요. 자, 비염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느끼냐? 코를 막아놔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통 1박 하루 맞고요. 대학병원 한 이틀 정도 맞게 되죠. 막으면요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안 답답할 수 있겠어요? 양쪽 코를 다 막으니까. 그래서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찌르는 통증은 없죠. 답답하신 거예요. 그걸 아프다고 답답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통도 다 조절이 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생이 바뀌어요. 코술 잘 되면 비염이라는 게 좋아지면 진짜로 자는 거 낮에 다 편해지는데, 그러려면 약간의 고생은 해야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살아있죠. 그런데 아픈 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찌르고 째고 이런 건 없을 거고, 그냥 단순하게 불편할 것보다 답답하다. 하루가.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일반인들도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과거의 경험이나 수면 마취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비염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수면 마취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마취 테크닉만 좋은 의사를 만난다면 그거는 아프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